자, 이제 저와는 잠시 작별입니다.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훈련 과정을 들으시다가 지치실 때 한 번씩 돌려보시라고 동기부여의 말씀을 올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물 여러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물방울은 정확히 하늘에서 수직으로 떨어질까요? 아닐 겁니다. 바람이 뭐 이렇게도 불었다가 저렇게도 불었다가 하면서 대략 수직인 곳 주변으로 퍼질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이 기기는 전설적인 19세기 수학자 프란시스 갈튼경에 의해 발명된 기기입니다. 공들은 위에서 떨어지면서 많은 분기점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분기점에 맞닥뜨렸을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는 대략적으로 50대 50이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래로 떨어지면 대략적으로 이런 종 모양의 분포로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주식을 매수하셨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주식에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갈튼 보드에서 분기점에 부딪히듯 각 이벤트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여러분이 청산을 하는 시점에 이익 혹은 손실로 확정이 되겠죠. 제 유튜브를 오래 봐오신 분들이라면 언제나 제가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나친 낙관주의와 지나친 회의주의죠. 지나친 낙관주의, 무조건 돈 버는 주식이다, 100% 이익 본다, 이건 몇 년 내로 몇 배 간다, 이런 이야기를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한 번의 투자가 이익으로 끝날지 손실로 끝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확실하게 이익 볼 주식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예지력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여러분을 회의주의로 이끌어가는 것 또한 경계하셔야 합니다. 어떤 공 하나를 여기로 떨어뜨렸을 때 그 공이 정확히 어디로 떨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지 그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것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기의 경우 가운데로 갈 확률이 양가로 갈 확률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 수백 개를 반복해서 떨어뜨리면 거의 확실하게 이 모양을 따라서 분포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무위험 이자를 주는 예금이 아닌 이상 이 세상에 확실하게 이익이 날 투자와 확실하게 손실이 날 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이익이 날 확률이 높은 투자와 손실이 날 확률이 높은 투자가 무엇인지 추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선이 손익분기점이고 여기서 오른쪽은 이익, 왼쪽은 손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을 떨어뜨리는 위치가 오른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면 계속해서 친구의 말이나 루머를 듣고 혹은 감정적으로 아무렇게나 투자를 하신다면 왼쪽 편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얄궂게도 열심히 노력해서 오른편에서 공을 떨어뜨리더라도 우연히 겹쳐서 왼쪽 편에서 손실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친구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더라도 우연히 겹쳐 오른편에서 수익으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일한 투자의 결과는 우리가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수백 개의 공을 떨어뜨리면 거의 반드시 그 확률 분포에 따라서 공이 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올바른 투자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아서 오른편에서 열심히 공을 떨어뜨린 사람은 누적으로는 반드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1회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영상에서 벨리 AI의 모든 훈련 과정을 전부 마스터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정도는 훑어보시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한번 훑으시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가치 투자만 할 건데 글로벌 매크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나는 자산군 레벨에서만 배분할 텐데 왜 가치 평가를 공부해야 하나? 또는 이런 토픽들을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나는 역시 그냥 포기하고 패시브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시브 투자자, 중장기 투자자, 그리고 단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왜 이런 공부들을 한 번은 훑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1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큘럼을 보시고 나서 나는 전문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본업도 있고 학업도 있어서 이걸 다 들을 시간은 없다. 초과 수익 욕심을 내지 않고 적당히 패시브 투자해야겠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토픽들을 전부 깊게 공부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캐주얼한 자세로 귀등으로라도
한 번은 훈련 과정들을 훑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말이죠. 왜 그럴까요? 패시브 투자의 최대 이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강조하고 제 2라운드라는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패시브 투자를 하는 것의 최대 이점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가 액티브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 초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 그만큼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얻어서 다른 일들, 예를 들어서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혹은 나의 노동소득, 스펙, 커리어를 쌓는데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패시브 투자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패시브 투자하는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SPY나 QQQ 같은 지수 추종 ETF에 돈을 넣어 놓았다고 해서 주식 뉴스에 무심하게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90%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이 장기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한 번은 HTS, MTS를 켜서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다 욕심이 나서 TQQQ, SQQQ와 같은 3배 레버리지 ETF를 사기도 하겠죠. 문제는 그렇게 하시다가 주위에서 테슬라나 코인으로 떼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 마음속이 흔들리면서 재미없는 패시브 전략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감과 초조함 때문이죠. 불안감과 초조함은 어디서 왜 생겨날까요? 무지,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적 어둠이 두려운 이유는 그 속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서이고 대다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옛 격언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고 지식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똑같이 SPY ETF나 QQQ 같은 지수 추종 벤치마크 ETF에 투자하더라도 주식의 밸류에이션이나 경제지표, 시황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패시브 지수 추종 전략이 추구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에 대한 투자 철학과 가치관이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적당히 조정해주는 정도만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유튜브나 어디에서 누군가가 지수 추종이 안전하고 좋다고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사람은 시장에 흉흉한 소문이 조금이라도 들려올성 싶으면 바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져서 현금화를 하고 맙니다. 시장이 기세등등 할 때 사게 되니 고점에 가까울 때는 매수를 하고 시장이 불안할 때 팔다 보니 저점에 가까울 때 매도를 하게 되면서 타인에게 초과 수익을 안겨주는 재물이 되고 맙니다. 패시브 투자를 하겠다는 건 투자에 쏟을 시간을 아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다른 생산적인 것에 쓰겠다는 건데 제대로 된 올바른 지식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해서 액티브 투자자보다도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소모해 버리고 맙니다. 당장 훈련 과정을 듣는 게 단기적으로 시간 소모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고 100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뺀 숫자 30살이신 분은 70년간, 40살이신 분은 60년간, 50살이신 분조차도 50년간 재테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 70년 중에 첫 1년을 배움에 투자하여 나머지 69년 동안 마음 편안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70년 내내 이리저리 휩쓸리며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올바른 투자 지식을 쌓기 위해 사용하는 데 쏟는 시간은 가성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90% 이상의 분들은 일주일에 유의미하게 버리는 시간이 꽤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추천 알고리즘을 줬거나 쇼츠를 스크롤하는 시간,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 친구들과 지인들과 술 마시고 노는 시간, 담배 한 대씩 피러 나가는 시간, 그리고 SNS와 유튜브를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만 1년을 모아도 여기 있는 커리큘럼을 충분히 전부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이 커리큘럼을 전부 내 것으로 체화하여 완전히 깊게 내 확률적 우위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냥 캐주얼하게 한 번 정도 쭉 훑는 데는 일주일에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패시브 투자에서 뿌리를 제대로 잡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누워서 스마트폰 하거나 SNS를 하거나 술 마시는 시간을 줄이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시간조차 유의미한 자기 개발에 쓸 수 없다면 적어도 초과 수익을 낼 욕심을 부리거나 경제적 자유를 꿈꿔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남들보다 더 돈을 벌고 더 초과 수익을 얻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고통을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놀고 싶은 것 조금 참고 공부하고 지루한 고통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할지, 아니면 더 높은 리스크와 그에 수반되는 잠재적인 손실의 고통을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할지,
후자의 결과를 한번 겪어본 사람이라면 전자의 고통은 얼마나 달콤한 수준인지 아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중장기 투자자분들의 경우, 나는 가치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시경제는 필요 없다거나 하이레벨에서 자산 배분만 할 것이기 때문에 가치평가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마인드로 이 모든 토픽을 다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모든 토픽들은 서로 엮여서 시너지를 주고받습니다. 바텀업식으로 개별 주식 위주 투자를 하시더라도 거시적인 시황과 마켓 사이클에서 확률적 우위를 더할 수 있고, 탑다운 매크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개별 주식 밸류에이션도 알고 계시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추가적인 엣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투자에 투입할 것인지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률적 우위를 내려고 노력할 분야, 가치 투자면 가치 평가에, 자산 배분이면 글로벌 매크로 투자에 집중하되 내 주력 분야가 아닌 강의도 한 번 정도는 가볍게 훑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내 주력 분야가 아닌 부분에서 마이너스의 확률적 우위를 내지는 않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참가자분들, 트레이딩에 관심 있는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프로젝트 밸리가 끝나고 나면 트레이딩과 관련한 프로젝트 엡실론이 시작될 텐데, 트레이딩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오히려 다른 참가자들보다도 훨씬 더 프로젝트 밸리의 훈련 과정을 깊게 습득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는 단타 매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 전략에 대한 지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짧은 주기 매매일수록 밸류에이션이나 거시적 트렌드 등 그런 특정한 요인 한 가지가 매매에 미친 영향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사실은 몇십 년을 놓고 보면 거의 진리에 가깝지만 2년을 놓고 보면 사이클에 따라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하루를 놓고 보면 거의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주기로 트레이딩하면 할수록 어떤 하나의 확률적 우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여러 측면에서 확률적 우위를 쌓아야 합니다. 거시적인 사이클에서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해 보니 상승 추세이고, 개별 주식 중에 A라는 주식보다 B라는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고, B라는 주식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니 지금보다 $2 더 하락하면 살만하다 판단해서 매수한다면 거시적인 트렌드,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기술적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 확률적 우위를 중첩해서 매매한 셈이 되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트레이더는 그 어느 종류의 투자자보다 더 많은 지식과 인사이트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트레이더를 꿈꾸는 젊은 청년들 중에서 이런 공부를 등한시하는 이유가 회계 지식이나 거시경제 같은 건 지루한 반면 단타 매매는 재미있어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런 상태라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 상태로는 트레이딩에서 100% 실패할 겁니다. 우선 지루한 공부를 감내하고 할 만한 인내가 없다는 것 자체가 트레이더로서 실격 사유입니다. 그런 마인드 상태로 중장기 투자에 비해 단타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빠르게 부자 되고 싶어서이거나 재미가 있어서. 만약에 빠르게 부자 되고 싶어서 단타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거라면 레버리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전조 증상이고, 재미있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라면 도파민 분비에 예민하고 손실 상황에서 냉철함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힌트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수양하고 절제의 우위를 쌓는다는 마인드로 엉덩이 무겁게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은 끊임없는 인내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제의 우위 끝에 보상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추후 프로젝트 엡실론에서 배울 다양한 트레이딩 전략들 중에서는 옵션이나 기술적 분석과 관련한 전략처럼 아예 새로운 전략들도 있겠지만, 머저 아비트라지나 인덱스 아비트라지 전략처럼 프로젝트 밸리 훈련 과정에서 배우는 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행 자체를 못하는 트레이딩 기법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밸리에 참가한 분들은 전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참가하셨을 겁니다.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겠죠. 톨스토이는 그의 명저 안나 카레니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저는 투자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손실을 입는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로 손실을 입지만 투자를 통해서 반짝 수익이 아닌 꾸준한 수익을 내서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는 사람은 모두 공통된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건은 절제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확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짧게 바라보면 요행도 있고 운도 있고 변동성도 있지만, 인생을 길게 바라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자그마한 확률적 우위를 공부를 통해서 쌓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8회차가 끝난 후에
글로벌 매크로 투자 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